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은 한미 관세 협상을 주로 다뤘습니다. 미국에게 왕따 당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용된 기사는 한미 관세협상 빨간불 8월 1일 전 타결 안개 속 안소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7월 24일 21시 03분에 보도했습니다. 구윤철 출국 직전 유턴 위성락 루비오 면담 불발 1. 협상 타결 2와도 타결 가능성 커져 통상 전문가 우려 그래도 시간은 충분 요것은 제가 물음표를 붙였고요.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돌연 연기되면서 미국의 관세부가 시점인 8월 1일까지 합의가 타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5일에서 29일 스코틀랜드 방문을 계획 중이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장관도 28일에서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 관세부가 시점까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면담하기로 했으나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호출했고 면담은 불발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22일 유선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것도 늦게 알게 된 거네요.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의 의미는 되새김질해야 할 성격이다. 노골적으로 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위 실장 되게 쪽팔렸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가서 좀 추가적으로 견해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달 말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왔었나 잘 모르겠네요. 일본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 낮췄다. 유럽도 협상 타결에 근접한 상황이다. 그래서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력을 보면은 2011년 11월에서 2015년 05월까지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를 지냈고 2009년에서 2009년 2월에서 2011년까지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과는 어떠한 연줄도 없는 것 같고 미국도 위성락이 주 러시아 대사를 했던 거하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라는 게 북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런 이력들에 대해서 상대하지 말라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그건 만나지 말라오라고 한 거 아니냐. 걔가 무슨 위가 무슨 저기 그 한국을 대표해서 뭘 얘기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거로 문전박대를 당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 위 씨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위 씨라는 성이 아마 그 중국에서 귀화한 화교 출신들 아닌가. 저도 그 옛날 그 젊었을 때 조직 생활할 때 거래처에 그 위사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음, 나중에 좀 배신 때리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한국 안보부터 챙겨야
차세영 논설위원이 중앙일보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트럼프는 항상 쫄아서 물러난다. 재연 가능성은 작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압박을 놓고 동맹을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무역 수지 적자 2024년 기준 9,184억 달러와 안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는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를 이룬 나라는 일본 15%를 포함해 영국 10%,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등 5개국이다. 자, 우리가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준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거 좀 국격이 엄청 떨어지는 사건이 되겠죠.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그야말로 캄캄하다. 몇 가지 제안을 하려면 주한 미군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 등 사느냐 죽느냐의 안보 관련 협상은 한국의 안보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 이런 것은 제가 여러 번 편집자가 제가 본 방송을 통해 미군 주둔비 협상이 핵심 키라고 주장했었죠.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에서 2020년 자주국방 추진에 따라 국방비 증가율이 7 내지 8% 수준이었던 적도 있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국방비 증액의 틀 안에서 대응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견해네요. 재계의 대표적인 미국 통인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 풍산 회장이시기도 하죠.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지금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세기에 걸친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얘기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관점으로 한미 동맹의 미래상을 그리는 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맞는 얘기죠. 한국도 일본처럼 관세율 15% 위한 대미 투자 검토. 블룸버그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가 7월 24일 날 11시 14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대미 투자 펀드 구성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앞서 일본이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약 754조 원 투자를 약속해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췄던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협정 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무역 합의에는 한국이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미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 본부장과 미국 측의 협의는 예정대로 이루어질 예정이긴 한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결별됐습니다. 결론을 못 냈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일 무역 합의 내용은 여기를 그 표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우리의 핵심 문제를 꼭 외신을 인용하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느냐라고 좀 그런 견해가 이 글을 브룸버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용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여기에 그 정부 관계자 중대 시기에 꼼꼼하게 준비 갑작스럽게 취재된 것 이례적이라는 표현인데 앞서 얘기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뺨치고 어루만지고 한국을 갖고 노는 미국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미 상무, 한국, 미일 무역 합의 보고 여기 나왔을 것 정말 타결 원해라는 제목을 만든 기자는 김동연으로서 연합뉴스에서 2025년 7월 25일 보도를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 익스프레티브가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한국은 아마 어쩌지 그랬을 테이고 물론 한국은 오늘 내 사무실에 와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한일 양국의 대미주력 수출 품목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대미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원했던 패키지들 방향이 지금 틀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상무장관과의 협상도 결론을 못 내고 마무리됐답니다. 돈 내겠다는 것부터 말할 수준이 못 되는 여왕과 김정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위에 2 플러스 2 중에서 재무장관하고의 회담이라는 게 안보하고도 관련이 깊은 건데 재무 쪽이니까 국방비부터 우리가 얼마 올려드리면 되겠소 낼 용의가 있시다 라고 수순이 그렇게 가야 그 다음에 상무적인 관세가 몇 프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게 수준이 그 밑에 애들 가가지고 관세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수입을 뭘 할게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솔직히 로비스트도 좀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속보.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라는 말을 아주 그냥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죠. 백지연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7월 25일 새벽 6시 59분 30초, 매경은 30초까지 표현을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 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샤이닝 보너스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으로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 시드머니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럽연합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서 그간의 누적된 무역 흑자들에게서 달러를 다시 빼앗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낌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수십 년간의 무역 적자국, 흑자국들한테 관세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간에 우리 달러 많이 가져갔잖아. 그냥 다시 빼앗는 그런 방법으로 관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뺏기는 그렇고 돈 내. 그럼 깡패 아니에요. 동네 깡패가 양아치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세계 패권 가지고 있다고 양아치처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 가지고 돈 그동안에 그 너희들 우리 때문에 돈 벌었지 개지고 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쉽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럼 한국은 최하 얼마 몇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항구하고 뭐 산업장관이 가서 뭔 얘기를 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아니 상무부 장관은 만났지만 재무부 장관은 바쁘다. 아까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하고 협상이 금박하고 그 다 핑계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수 뭐 극우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또도 때를 놓치지 않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미국 리짜이밍의 대한민국 단단히 손본다. 이 사람은 이제 이재명을 중국 완전 친중이니까 리짜이밍으로 쎄쎄부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회담 전격 취소, 국무장관 미팅도 무산, 반중 신냉전 감당하는 정치 하든지 아니면 개고생해봐. 이렇게 했는데 세네탄출이라는 백모라는 사람인데요.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배운 건 되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아니면 개고생해봐 이런 표현은 자제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적대감 내지 혐오감을 줍니다. 뭐 속시원하게 사이다 발언 이런 거 아니에요. 개고생해봐 이런 거는 아무리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좀 나이가 먹으면은 신중하게 좀 멋있게 까는 어떤 표현이 없지 않겠냐. 뭐 저는 앞에서 문전박대 당했다. 쪽팔리겠다. 이 쪽팔린다는 것도 이제 속어긴 합니다만은 개고생해봐 하고는 좀 수 레벨이 좀 틀리지 않겠어요? 어쨌든 저도 그 속어를 쓰고는 있습니다. 문전박대 밑바닥을 보면 정치 문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장동혁 이투 플러스 투 협상 취소 이정부 반 친중 반미내각 영향일 것 종전 체제는 평양도 질색하는 골수 종중 노선 이게 휴전 체제를 종전 평화 협사 평화 협정 이런 식으로는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 보유 정상국가로 변신. 유엔 그렇게 되면 유엔사가 해체되고 북한 급변 사태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과 서방이 개입할 수가 없다. 북한은 중국 직영 식민지로 그러면 전락할 것이다. 글쎄요, 북로 동맹도 맺어졌는데 현재 평양 집단은 휴전 상태에 내장된 미국, 중국 사이의 잠재적 역동성에 기생해서 중국으로부터 북한 내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은 가능할 거예요. 안미경 중 박쥐들과 박쥐는 제가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간첩스러운 종중들의 착각 이렇게 됐는데 개교도 된다.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봐준다. 미국의 4대 변화 때문에 리짜이밍의 대한민국은 개고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첫째, 미국이 친중 하이퍼글로벌리즘에서 반중 신냉전으로 대전환했다. 세일혁명의 과실이 본격화된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천연가스 생산국 중동 바로 정돈하고 중국 제압에 초집중.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도 맺어졌다. 셋째, 현대문명 인계치 돌파 선두고자 개미소관 플랫폼 서비스와 AI, 트럼프 혁명,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글로벌 군사 지정학. 그래서 미국이 이 하이퍼
멀리즘 이런 세계 패권 이런 데서 식냉전으로 대전환했다고 지금 현재 국제정세의 시각을 정리를 하고 있네요. 미국이 한국에 던지는 화두가 뭐겠느냐 그러면은 선진 서방국에 걸맞는 반중 신냉전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달성하든지 아니면 개고생하면서 주저앉든지 극우내란 프레임과 윤석열 탄압을 당장 걷어치우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이재명 가려운 데가 아니고 아픈데 콕콕 찔러주는 거죠. 미국은 직선적으로 직접 말하지 않는 게 외교상의 방법론입니다. 중국 애들은 바로 에, 늑대 뭐 전사 외교할 때 직접적으로 협박을 하고 우리의 그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는데 미국은 돌려서 영국 아니 그러니까 영어 표현식이란 게 원래 그런 거 같긴 해요. 어, 동양이 더 직선적인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장관, 북은 주저간이다. 김정은 위원장 철저한 주관관적 강조. 이 제목을 보고서 뭔 얘기인가 했는데 이게 중앙일보 7월 24일 일본판입니다. 왜 국내 네이버 뭐 이런 뉴스 뭐 이런 데서는 이런 이게 컬럼이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논설을 컬럼이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읽어 보겠습니다. 읽으면 소리로 내서 읽으면은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이해하기가 좀 좋죠. 그래서 제 방송도 글을 읽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포병부대 사격 훈련 경기를 참관하면서 가장 확실한 전쟁 억지력은 가장 철저한 주관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스스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실히 간주하겠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남한을 주적으로 보겠다고 했다는 거죠. 규정한 뒤 지속적으로 대남 적대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전쟁 억지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적을 언급하면서 이전처럼 대한민국을 특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김정은의 발언이 마치 남한이 주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수틀리면은 중국도 주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2023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이국과 관계로 재규정한 뒤 남북 단절 조치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많다. 그러니까 중국이냐 한국이냐 두 개 다 될 수도 있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니들이 뭘 나한테 무슨 딸랑거려도 이제는 안 속아 이놈들아. 그런 얘기죠. 한국의 인식과 상관없이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여전히 주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볼 수 있겠다. 자, 정권을 유지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추적에 대한 북한 인민들이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적대감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거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게 북한 주민들이 남한은 아니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니까 국정원이 대북 방송 다 중단하면은 그러면 김정은이 거꾸로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했다. 주적은 아니고 그냥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했는데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중에 국힘의원이 뭐 따져 물으니까 우리를 위협한다면 주적이죠 라고 이제 또 말을 돌렸죠. 김정은 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전의 가혹한 환경에 맞춰 우리식의 포병 전술과 전투조법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훈시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서 지득한 이 전투 경험 이거 뭐 드론하고의 전투 이런 거 우리가 남보다 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북 세력에게 한마디 하자면 주적 개념은 안보의 필수이므로 중국으로 주적으로 발언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현 정부가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그 방위할 것 국방비 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은 그럼 누구를 주적으로 할 거냐? 너희들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안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중공을 주적으로 니들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 그거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1순위 주적이 중공이고 2순위가 위협이다. 북한은 위협이다. 그냥 그 정도라면은 내가 이해는 해주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주적 개념이 없는 국방 방위 백서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간첩들 또 북한의 간첩들이 얼마나 압력을 하고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 간첩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간첩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비밀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산업 기술들을 빼가고 스파이 활동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어, 제가 가끔 가다가 개똥이라는 얘기를 또 누가 그 하는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입에 배가지고 하는데 진짜 개똥이라고 개들이 똥을 갖다가 길거리에서 막 싸죠. 그래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은 지정된 위치에 가서 개똥을 싸긴 싸는데 얘네들은 아무데 그러니까 길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인지 아무데서나 자기 영역을 해가지고 똥을 싸는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이번엔 스프전쟁, 농심 삼양의 제조사 인수 추진 배경은 민영빈 기자가 조선비디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농심은 외과솔 기업 새우 인수 추진, 삼양식품도 GNF 인수 추진, 제품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 강화 행보, K소스 시장 확대 발판 마련 분석도 어쨌든 이 자꾸 그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그 스프가 그 라면 그 신라면도 그 스프 그거 하나에 그 맛이 좌우되고 있죠. 물론 면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지금 그 인수 그 협력업체를 인수를 추진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수프 내재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그 인수 중인 기업 개요 정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 불출마 한동훈 극우 포획 세력과 단호히 싸우겠다. 자, 한동훈 씨는 지금 국힘당 내에 극우 포획 세력이 들어왔다. 이거하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네요. 엄유섭 한국일보 7월 24일 11시 10분에 보도했습니다. 윤어게인 아닌 보수 어게인이 필요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불출마 선언했다.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질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 보통 그 장애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걸림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브스태클을 과감히 치우겠다.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며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 국힘당 내에서도 이제 세력 권력 투쟁이 생기는 거죠.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극우화의 퇴행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 전환길까지 끌어들여 한동훈을 밀어내려는 세력을 극우라고 지칭했는데 사실 극우의 탈을 쓴 친중 세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독 한동훈만이 반중 친미 노선을 분명히 했는데 이 한동훈을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친중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우의 탈을 쓰고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탄핵 찬성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친중이면서 한동훈을 친중 세력으로 덮어씌우면서 자신들은 은폐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여러 번 이제 저도 그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단순 이분법에 의한 이 반중이냐 친중이냐 이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걸려 있는 데가 많아 가지고 적어도 8가지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이걸 당의 어떤 8개 당이 있다 그러면은 당의 어떤 이 당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연대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저기 격한 대립 관계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만은 반중 친미 세력에 반대되는 것은 친중 반대가 아니죠. 친중 반미 세력 이런 게 있는데 친중을 하면서도 친미 세력이 있을 수 있고요. 친미 세력인데 반복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친일인데 친미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보면은 이제 러시아 빼고 그렇습니다. 러시아까지 하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단순히 이분법으로 적을 그러니까 아까 주적 관계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에, 우리나라 국내 자체에서도 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거해야 될 적. 그것이 단순 이분법으로 주적을 정하면은 결국은 잘못하면은 파멸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이 내각제 나라의 장점은 합정연행한다든지 뭐 또는 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으로 완전 중국산 드론 발견이 됐다.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어, 러시아에 뭐 우리는 뭐 군사물자를 댄 거 없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러시아산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발견이 됐다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입수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찾아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로 드라이브 미국 패권주의는 선인가 악인가 이것은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내용을 이 목로가 2007년에 카자흐스탄 무슨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소개하는 건데요. 이것을 제가 다 일일이 읽기보다는 미국 패권주의는 일본이 아니고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애들처럼 무지막지하고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식민지를 간접 지배하는 식의 미국식이다. 그 대신에 이제 2차 대전 후에는 세계 여러 군데 미군을 주둔하고 있고 요거는 2007년 기준이니까 대한민국이 37,140명 있었는데 지금 28,500명으로 줄었죠. 일본은 38,450명이고 이렇게 상당히 한국과 일본의 미국의 미군이 주둔하는 그게 가장 많은 데가 독일이고 68,9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카자흐스탄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이 그 중앙아시아 투르크족을 말살하려고 유목민 가축소 제한 조치에서 카자흐인이 1939년에 73%였던 것이 38%로 줄고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 내에 40.2%까지 인구가 증가 이주도 시킨 게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은 소련 말이 러시아 말이 통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실험도 그 해필이면은 시베리아에서 얘기를 안 하고 왜 그 카자흐스탄 동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은 그 이 신장 이런 데서 트루크를 다 죽이려는 그런 전략으로 유목민들을 고대사를 뭐 알고 있다는 얘기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적을 만들려면 상대국을 혐오하게 만들어야 한다.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 쓰는 용어를 얘기 안 해요. 한 놈만 패라. 급한 것부터 패라. 거기가 중국이다. 그 제가 그 제약이론에 그 미국의 현재 하는 것을 제약이론 5단계로 해석을 한 것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하고는 저하고 생각이 거의 동일하게 같이 오게 됩니다. 근교 아니 원교 근공 지금은 한국은 미국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손자병법처럼 해야 되는 거죠. 3파전에 돌입한 애경인수전 높은 주국 의존도도 부담 최유정 기자가 조선비디오에서 했는데 애경홀딩스가 부채 비율이 359.4%까지 치솟아 가지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잘 나가는 애경산업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화여성 85만원 소비 쿠폰 인증샷에 뭐 좀 문제가 나왔는데 그 뭐 비난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소비 쿠폰 대상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결혼해서 등재됐다든지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다. 그 외국인이 주로 근데 문제는 중국 국적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완전히 친중 더불당 선거 표밭을 미리미리 굳히는 정치 공작이라고 정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